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사덕후 시석준님을 모시고 이모화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선사에서 네. 가장 폐륜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좀 아닌가 좀 이렇게 싶은데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조 38년, 네. 1762년. 그게 그때 달력으로는 윤 5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달력으로 바꿔보면 7월 4일이에요. 요때 이제 뒤주에 가둬가지고 언제 죽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8일 뒤에 이제 죽음을 확인한 그런 사건이죠. 요 당시 영조가 아마 69이었을 거고 사도세자는 28살. 그 당시 이제 정조가 11살. 그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하니까 이게 이제 뭐 드라마화도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재앙에 가까운 변고, 화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 사도세자,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뭐 관련해서 사도세자가 이제 좀 정신병자였다라고 하는 예, 뭐 이런 예. 요즘에 또 이제 분석도 있잖아요. 이제 사도세자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아마 영조가 효장세자라고 그 전에 있었는데 좀 일찍 죽었어요. 네. 죽은 다음에 한 7년 있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태어나서 당시 신하들도 이게 정식으로 세자 책봉 안 됐는데도 막 동궁마마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대요. 실록에도 뭐 관련 기록들이 좀 있어요. 뭐 몇 달 만에 뭘 구분했고 천자문을 언제 했고 막 결혼했을 때 이제 해경궁 홍씨의 그 기록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뭐 글 읽는 소리도 아주 좋았고 그 주변에서 우리 세자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기록도 남기고, 실제로 이제 정신병이 있었냐 없었냐 이 논쟁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한중록에 또 뭐 기록이 있고 그 장인한테 쓴 편지가 남아 있거든요. 내가 정신병이 있습니다. 약을 좀 지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 그 기록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을 앓았던 건 맞는데 이게 과연 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는 조금 판단을 갖기 달리할 수 있죠. 사도세자가 여러 이제 기록에도 어릴 때는 굉장히 좀 총명했다. 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사도세자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질환을 좀 앓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버지 영조의 책임이 뭐 크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버지 영조의 이제 뭐 책임도 있지만 또 당시의 정책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좀 집권 세력이었던 이제 노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이 세력이 약화됐지만 어떤 이 소론이라고 하는 또 이런 세력들의 또 갈등으로 또 이 사도세자의 또 죽음을 설명하는 또 이런 이제 그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이모화변 그 사건을 또 영조와 이제 사도세자의 관계, 그리고 또 그들을 둘러싼 당시의 어떤 노론과 소론의 이런 갈등 속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모화변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설명을 해요. 당쟁 희생설, 이게 이제 오래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조하고 사도세자하고 이제 성격이 워낙 달라가지고 막 구박을 해서 정신병에 발병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두 가지 전통적인 설명이 있고, 사실은 이제 사도세자를 미는 거는 소론, 영조는 노론. 그래서 이 노론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네. 이간질 해갖고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뭐 전통적인 건데, 어쨌건 노론 음모론은 요즘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도세자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서 네. 2살 때 세자 책봉을 해줘요. 이게 이제 조기교육 폐해인데 3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세자 교육은 원래 좀 일찍 하긴 하는데 그래도 5살, 이게 3살 때부터 한 거는 유례가 없어요. 거기다가 영조가 워낙 또 직접 교재에도 쓰고 세자 교육하는 그 방에다 걸어놔요.
게으름은 죽인다.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벌써 그래서 한 4살 때부터는 이 사도세자를 구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조하고 사도세자는 기질 자체가 워낙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해경궁 홍씨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막 생각이 빠르고 막 민첩했대요. 대답도 막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세자는 이게 사람이 이제 조금 느렸나 봐요. 영조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 의대 어디입니까 하버드대 뭐 이런 데 보내고 싶은데 사도세자는 목표가 뭐 한국 최대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무예 쪽에 이제 기질이 네. 좋았고 나중에 정조 때 편찬돼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한테 전해진 무예 도보 통지 요거 이 책의 기본이 사실은 사도세자가 쓴 무예신도 그거를 정조가 조금 보강해서 낸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그 정도로 이제 그 뛰어난 능력 어느 방면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 4살 때부터 사람이 구박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하고 10살 때 결혼하거든요. 네. 이미 결혼했을 때 벌써 사도세자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신하들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다가도 아버지만 나타나면 우물쭈물 대답도 못하고 이미 벌써 10살 때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해경궁 홍씨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살, 18살 요 사이에 정신병에 들었다. 그 요즘도 대충 그 정신병 발병이 대충 그 나이 때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 영조의 그 어떤 어릴 때 정서적인 학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도세자한테는 이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이 질환을 가져온 이유이다. 근데 그렇게 봅니다. 또 이제 과정에서 좀 편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편애는 또 뭡니까? 편애는 좀 이게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제 그 사도세자 동생 중에 화완옹주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둘 다 이제 어머니가 영빈이시고 여기 화완옹주는 굉장히 이뻐했다고 그러고 사도세자하고 화여봉주라고 있어요. 이 사람 어머니는 좀 다른 사람인데 이 둘은 굉장히 구박을 하는 사이였고 거의 엽기적이에요. 그 구박 자체가 엽기적이에요. 그러자면 이제 영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험한 일 같은 거 하면은 이 기운을 씻어내야 돼요. 막 중죄인, 막 살인죄인, 역적죄를 신문했어요. 그러면은 사도세자 별일 아닌데 불러요.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봐요. 밥 먹었냐? 이런 물어봐. 그럼 먹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귀를 물로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화여봉주 거기 그 담벼락에다 이렇게 버린 거죠. 말하자면 이게 약간 주술적인 건데 자기 이제 나쁜 기운 씻어내는 용도로 자기 아들을 사도세자. 그렇죠. 그 사도세자를 쓰고 그 물은 또 자기가 미워하는 화여봉주 거기다 버리게 한 거고 화완옹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막 예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사도세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네가 왜 화완옹주 옆에 있냐고 거의 박살을 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사도세자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이게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유도 되게 웃겨요. 막 천둥벼락친데 네가 덕이 없어갖고 벼락쳐 막. 뭐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그래서 뭐가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가 보이는 막 천둥 번개를 무서워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의대증이라고 해서 그 뭐 영화에서도 나온 막 옷 입을 때마다 막 100벌 이상씩 갈아입고 하는 게 아마 그게 전이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이제 결국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아버지 영조를 이제 죽이려 했다.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이 좀 그 역모를 이제 획책했다라고 예. 하는 이제 고백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또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빈 씨. 네, 부모가 이제 그 자기 자식을 이게 좀 죽이는 꼴이 되는데, 실제로 사도세자는 그 아버지 영조를 좀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영빈이 씨는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네.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 죽인 이유를 정확히 영모라고 하진 않아요. 네. 이 영빈이 씨의 고변으로 해서 죽였다 이런 것도 나중에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영조가. 일단은 그 별난이 호흡지간에 있다. 이거를 영조의 법적인 어머니 정성황후 서씨라고 있어요. 이제 그 후궁 아들이니까 이제 정비 아들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미 그때 죽었거든요. 별난이 호흡지간에 있다는 것도 그 정성황후 귀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고, 생모 영빈이 씨가 너 죽이라고 그랬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만들어낸 거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는 것은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변 사건인데, 이 고변 사건이 굉장히 수상해요. 네. 이게 이제 딱 노론 이런 게 아니고, 노론 중에 사도세자를 이렇게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했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이게 단순히 무슨 정신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이제 좀 복잡한데, 노론 중에 남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신에 이 청직이었어요, 나경원이. 근데 영조가 딱 이제 친국을 한단 말이에요, 나경원을. 근데 나경원 오소매에서 흉서가 나와요. 이 사도세자가 영모를 꾀했다는 흉서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조선의 그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원래 몸 조사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뭐 그 서류나 이런 거는 다 미리 조사를 해서 올린 다음에 친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영조가 받아서 읽어보고 태워요. 내용은 영조밖에 몰라요. 나중에 영조 말을 들여다보면은, 네가 후궁 죽이고 뭐 사람 함부로 죽이고 뭐 궁궐에 말이야 그 뭐 여승하고 뭐 기생 뭐 끌어들여갖고 놀았다며, 너 궁궐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다며, 이거는 사실 영모가 아니잖아요. 내용은 사실 알려진 내용은 그거고, 실제로 그 서류를 본 거는 영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영조하고 이 노론 중에 남당이 그 사도세자를 좀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은 저는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영빈이 씨 같은 경우도 근데 생모인데 아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긴 있었어요. 사도세자가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박빙애라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경빈 박씨로 해서 아들도 하나 낳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한중록 같은 데 보면 영빈이 씨가 이 사도세자가 옷을 입다가 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여자를 때려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칼로 친 다음에 연못에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지는 않아요. 연꽃 위에 이렇게 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영빈이 씨가 이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조가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법적인 엄마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변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실록엔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생모는 죽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절묘하게 이용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싶고, 실제로 사도세자는 그 말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신병이 있는 상태에서 나 아버지 막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경궁 홍씨가 나중에 한 기록이지만 그게 있어요. 이 영조가 뭐 나중에 나중에 또 뭐 자기가 그 노론 쪽에 이제 음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했다 해서 이제 후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건 또 사실입니까? 그것도 이제 그 노론 음모론, 전통적인 노론 음모론은 늘 하는 얘기인데,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 날 이제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리거든요. 네.
그 생각할 사, 슬플 또 내가 슬프게 생각한다. 이건데 그거는 글자 그대로만 봐서 그런 거고요. 이 사도세자라는 시호는 당시 내릴 수 있는 시호 중에 거의 최악의 시호예요. 이거. 이게 시호를 내릴 때 이게 다 그게 법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주장은 아닌데 사도세자라는 시호 자체는 중년이 되기 전에 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는데 죽기 전에는 반성하고 죽었다. 그게 뜻입니까, 그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뭐 폐세자 반교문이라든가 나중에 묘비문도 영조 자기가 직접 쓰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세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래서 내가 300년 종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영조가 그렇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 휘둘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영조하고 사도세자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사도세자는 정치를 하기엔 조금 너무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감정에 많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아니었나 싶고, 영조는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그런 이제 어떤 제가 권력. 볼 때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모화변을 또 다룰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그 이 사도세자의 좀 부인, 네. 그리고 뭐 이제 뒤에 그 정조의 이제 엄마가 되는 이 해경궁 홍씨라고 하는 분이죠. 네. 또 이분이 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이제 노론의 음모론하고 또 예, 예. 묘하게 또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해경궁 씨는 좀 어떤 인물이었고, 그분이 쓴 이 한중록이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 거기에 이제 사도세자에 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건 또 얼마큼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예,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중록이라는 게 그 이모화변 있고 나서 바로 쓴 게 아니고요. 한 30년, 40년 있다가 그 손자, 그 순조 보라고 쓴 거예요. 해경궁 씨는 그때 이제 인조반정 때인가요? 네. 그때 임목대비랑 같이 이제 유폐됐던 그 정명공주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명공주가 이제 20살 넘어서 결혼하게 됐는데 어쩌고. 아무튼 그때 결혼한 홍주원이라고 요 집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명한 노론 가문 중에 하나인데, 요때 당시 결혼할 때는 되게 가난해져 있었나 봐요. 그 한중록에 보면은 그 9살 때 세자빈 간택을 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자기 언니가 이제 결혼할 때 하려고 했던 그 옷감으로 이제 급하게 이제 지어 입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고, 영조가 처음에 딱 보고 정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자기 남편 그렇게 죽고, 자식도 정조도 자기보다 일찍 죽고, 그렇게 굉장히 70년 동안 거의 궁궐에 진짜 애매한 위치로 있게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해경궁 씨가 굉장히 자기 남편도 좋아했고 어느 단계까지는 지키려고 했고, 네.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포기한 것도 있고, 그 뒤로는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사람이고, 영조 못지않게 이 냉정하고 이 정치적인 이 감각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해경궁 씨가 없었으면은 정조 임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해경궁 씨와 이제 노론의 음모론이 좀 잠깐 결부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물실국혼이라고 해가지고 네. 좀 그러니까 왕의 외척이 되면서 계속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뭐 그 절대로 왕비 자리는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맞는데요. 이 영조 때가 되면 벌써 노론도 굉장히 나뉘어요. 네. 외척이나 이런 거에 따라 나뉘고, 나뉜 핵심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계속 나오는 그놈의 이조전랑의 권한이 이 숙종 때부터 약화시키고, 영조 때는 이게 아예 그 인사권을 뺏어버리는 형태가 되나 가지고, 이게 영조 때가 되면은
그 외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노론도 그 당시에도 보면 한 4개 정도로 쪼개지고 네. 그 이른바 이제 풍산홍씨 네. 해경궁 홍씨 가문은 사실은 그 사도세자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쪽이었고 나중에 영조 뜻을 간파를 한 뒤에는 그 다음에 이선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이런 거지 그 노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사도세자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모화변으로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이렇게 그 죽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세자가 없어지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이 정조가 다시 이제 세자로 이렇게 책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사도세자가 뭐 정확히 제목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역적과 같은 예. 예, 이런 이제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세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조가 노련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자기 자식을 왜 뒤주에 가둬 죽이냐. 네. 이러는데 영조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사약을 내린다든지 무슨 뭐 차명을 한다든지 뭐 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죄인인 거예요. 처음에 영조가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세자가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세자는 끝까지 살려고 했나 봐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막 무슨 받은 부채에다가 오줌 받아먹은 이런 흔적까지 남아서 네. 끝까지 살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조는 그런 방식의 사형 방식을 택하면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영조의 노림수였다고 저는 봐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 하나의 끼가 있었죠. 이 정조를 그 사도세자 아들이 아니고 그 앞에 죽은 효장세자 아들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정통성을 이렇게 확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해경궁 홍씨의 그 엄청난 인내심, 요거까지 이제 보태져 가지고 정조가 세자로 되고 왕까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이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어린 정조에게는 아버지가 이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는다. 예. 뭐 그 과정을 뭐 사실 다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그게 그 어린 정조에게는 이제 트라우마가 남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당시 아버지를 이제 죽였던 이런 뭐 노론 세력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복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정조가 왕 된 다음에 아우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론들이다 막 다 기절했다 라고 굉장히 많은 책에 써 있잖아요. 네. 다들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요 내용은요, 정확히는 이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제가 줄여서 말씀드려볼게요. 있어요. 첫 번째 구절.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네. 두 번째 구절이 뭐냐면 바로 그런데 영조께서 나는 효장세자 아들이라고 정해줬다. 그러면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면서 효장세자 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효장세자 아들로만 남겠다. 이런 거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 예법은 당연히 제사는 왕실 제사로 하면 안 되고 사대부 제사로 해야 된다. 앞으로 그 사도세자를 추승하니 뭐니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처벌해 버리겠다. 사실 내용 그거 완전히 다른데요. 정반대의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나중에 사도세자를 추승합시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실록에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왕통을 좀 다르게 위협하는 어떤 의논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잘라놓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지 내가 사도세자 아들이니까 니네 다 죽었어. 정조가 그런 사이즈의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복수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이게 수준 높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와 수준 높은 임금이 되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성리학자로서 최고이면서 성리학이 구현할 수 있는 그 성리학의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정조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건 정말 너무 잘못 알려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이제 정조의 시대 편에서 예, 좀 예. 이렇게 알아보는 것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하고요. 그 이모화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그런 좀 비극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사 내지는 어떤 가정사도 예. 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모화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언뜻 떠오르는 거는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왜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억눌렀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고요. 네. 근데 이 권력이 좀 피보다 진하다. 권력을 잡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평범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좀 각오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그게 잔인하다고 할지, 뭐 자기 집안을 안 돌본다 할지, 너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할 때 그걸 좀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이 당시에 좀 굉장히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과 함께 어떤 가족의 문제,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관계가 과연 바람직한 관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조의 시대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